매달 200만 원이면 중산층일까요? 은퇴자들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나도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 60을 넘긴 박 선생님은 그렇게 퇴직을 결심했대요. 퇴직금 조금의 국민연금, 그리고 소소한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매달 200만 원쯤 들어오니까 살아는 가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몇 달 지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돈이 부족한 건 아닌데 자꾸만 내가 너무 초라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월 200만 원이면 괜찮지?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은퇴가구의 평균 소비 수준은 약 180만 220만 원 사이를 오가요. 수치상으론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 돈이면 괜찮은 걸까요? 사람들 마음속엔 숫자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사례 1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눈치부터 보게 돼요. 김영수 가명씨는 35년을 제조업 공장에서 일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 밤 9시에 들어오는 삶.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 퇴직할 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 일부로 월 200만 원쯤 만들었죠. 딱히 빚도 없고 큰 병도 없고요. 그런데요, 가족들이랑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가격표부터 보고 손이 떨린다는 말이 가슴을 때렸어요. 한 달에 남는 돈이 거의 없으니 외식이나 여행은 사치로 느껴진대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 자녀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도 손이 먼저 멈추게 된다고요. 내가 왜 이러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야. 그 마음이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돈보다 자존심이. 사례 이 남들 다 해외여행 간다는데 남 병원 다니는 게 전부예요. 이정자 가명씨는 58세의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아 매달 약 90만 원, 그리고 과거 직장에서 쌓은 개인연금으로 120만 원 정도를 더해 총 210만 원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죠. 겉보기엔 충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혈압, 당뇨, 무릎 통증으로 한 달 평균 병원비가 2,030만 원, 약값이 1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거기에 관리비, 식비, 보험료까지 치면 진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50만 원도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친구들이 여행 얘기하고 백화점 세일 얘기하면요, 그냥 조용히 웃어요. 나도 즐기고 싶지만 즐길 여유가 없거든요. 사례 3돈은 남는데 마음이 가난합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크게 걱정이 없는데도 허전함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박성호 가명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 후 퇴직금과 연금, 임대소득까지 합쳐 월 20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산층이 맞나? 라는 의문이 생긴 건 뜻밖에도 인간관계에서였어요. 회사 다닐 땐 매일이 바빴고 전화도 끊이질 않았죠. 그런데 은퇴하니까 조용해요. 누구 하나 연락 안 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 다녀요. 소득은 있는데 외롭고 공허하더라고요. 결국 삶의 품격은 단순히 얼마 버느냐 보다는 어떻게 쓰고 누구와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박씨. 월 200만 원으로 중산층?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중산층인지 아닌지죠.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중산층,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까? 1. 숫자보다 체감이 중요합니다. 월 200만 원이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 하위 50% 이상에 해당하니 통계적으로는 중산층 범주에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어디에 사느냐, 누구와 지내느냐, 어떤 욕구를 가지느냐에 따라 체감은 천차만별이에요. 대도시 한복판에서 월세 내며 사는 것과 지방의 자가주택에서 사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2. 심리적 중산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주된 불안 요인은 경제적 부족보다는 사회적 고립감과 삶의 의미 상실이 더 크다고 나옵니다. 즉,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죠. 3. 중산층은 수입보다 지출에서 결정됩니다.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월 150만 원으로도 품위 있는 생활이 가능할 수 있고 300만 원이 있어도 늘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지출 계획, 의료비 대비, 취미나 사회활동 확보가
중산층 삶의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정리하며 당신 마음이 느끼는 게 진짜 기준입니다. 결국 은퇴 후 월 200만 원이면 중산층인가요? 라는 질문의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 기준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진짜 중산층의 삶이라는 겁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풍요롭다고 느끼는가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그 질문을 조용히 내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정말 괜찮은가요? 월 200만 원, 정말 중산층일까? 전문가가 말하는 체감 중산층의 기준과 실전 팁 1. 월 200만 원이면 살 수는 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관건입니다. 우선 통계부터 볼게요. 2024년 기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63만 원, 2인 가구는 약 250만 원 수준이에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고 지출 패턴도 천차만별이지만 혼자 사는 은퇴자의 경우 월 200만 원이면 기본적인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정 비용의 크기예요. 월세를 낸다면 매달 60만 100만 원이 나가고 자가주택이라도 관리비나 세금, 보수 비용이 꽤 들어요. 결국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절반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용 팁. 월세 살 경우 월 200으로는 생활 여유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자가 주택 보유 여부가 중산층 체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도권 대신 지방으로 주거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입니다. 실제로 강원도나 전남 일부 지역에선 5,080만 원 수준의 관리비 포함 월세 주택도 많습니다. 2. 소비 구조를 먼저 은퇴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역 시절엔 외식, 쇼핑, 차량 유지비 등이 생활의 일부였죠. 그런데 은퇴 후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도 확 줄여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많은 은퇴자들이 줄이기는 싫고 줄어든 소득은 속상하고라는 감정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결국은 중산층이라는 말보다 내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소비 체질 개선 실천법. 매달 소비 항목을 5가지로만 나눠보세요. 식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교통, 여가. 항목별로 축소 가능한 영역을 먼저 찾습니다. 예 스마트폰 요금제 변경월 5만원, 3만원. 예 평일 외식 자제주 1회로 줄이기. 절약이 아닌 내게 필요한 만큼만 쓰는 연습으로 접근해야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3. 의료비는 반드시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의료비는 숨은 고정비예요. 고혈압, 관절염, 당뇨, 치과 치료 등 나이가 들수록 어느 순간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일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나온 의료비 평균. 고혈압, 당뇨, 통풍 등 복합 질환 보유자 기준. 월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 평균 2,030만 원. 65세 이상, 백내장, 수술 또는 임플란트 등 치료 시 비급여 포함 1회 10만 200만 원 소요. 실용 팁. 실손의료보험 갱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60대 이후 실손보험료가 급격히 오르거나 갱신 거절이 생길 수 있으므로 55세 전 가입을 권장합니다. 병원비 외에 건강 유지를 위한 지출 영양제, 운동 프로그램 등을 의료 관련 생활비로 따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월 200의 위력을 높이려면 고정 수입으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등을 조합해서 매달 200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수입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 약 6,080만 원,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 등 가입 연도 금액에 따라 월 3,070만 원, 퇴직연금 IRP 포함 수령 방식을 연금형으로 설정 시 안정적 흐름 가능. 임대소득 소형 오피스텔 기준 순수익 월 50만 원 내외도 가능. 실용 팁. 은퇴 전 소득 흐름을 연금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쓰는 것보다 매달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더 좋아요. 자녀 지원을 위한 지출은 연금 수입 외에
잉여, 자산에서만 쓰도록 원칙을 세우세요. 무리한 지원은 노후 파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5.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와 시간의 구조화입니다. 은퇴하고 돈보다 더 먼저 무너지는 게 내 일상과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소득 수준이 같아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지쳐 무기력해지죠. 마음 건강을 위한 실천 조언. 요일별로 가벼운 루틴을 만들어요. 월수금은 걷기, 화목은 도서관, 주말엔 동네 마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참여,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봉사 프로그램 등은 대부분 무료 혹은 저가. 소일거리라도 수입 있는 활동을 한 개 유지하세요. 월 2,030만 원이라도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 됩니다. 마무리 조언, 당신의 은퇴 중산층 기준을 새로 만드세요. 중산층이라는 말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통장에 얼마 찍히느냐 보다 그 돈으로 어떤 하루를 만들어 가느냐가 진짜 기준입니다. 월 2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외부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생활 스타일과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지출 구조, 건강 상태, 관계 유지 방안, 그리고 돈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시간 사용 계획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당당한 은퇴 중산층의 삶이 아닐까요?